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에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조국 구속을 올리자고 독려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7일 가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구속 검색어 순위 올리기 운동이란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조 장관을 겨냥하면서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한 게 없다며 검찰개혁안도 윤석열 총장이 다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못한다며 검찰인 권력이 막강하게 개혁이 필요하지만 조국이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조국 구속이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오른 것을 확인하고 방송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조국 구속 키워드는 네이버 기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있다. 가로 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혜 전 MBC 기자 등이 출연하는 보수 성향 시사 유튜브 채널이다. 지난 3일엔 부산 해운대 현지 방송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검색해달라고 시청자에게 요청하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에게 포털 사이트에 조국 구속을 검색하라고 독려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에 대한 강 변호사의 맞짱 대응. 강 변호사는 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 연구소 방송에서 조국 구속 네이버 검색어 순위 올리기 운동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한 게 없다. 뭐가 있나? 검찰개혁안도 윤석열 총장이 다 내놨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못한다며 검찰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지만 조국이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조국 구속이란 키워드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오른 것을 확인한 후 생방송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현재 조국 구속 키워드는 네이버 기준 실시간 검색어 1위, 다음 실시간 검색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또 해당 유튜브 방송은 30여 분 만에 10만 5천 건의 조회수를 넘어섰다. 가로 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출연해 시사 문제에 대해 직언을 날리는 프로그램으로 구독자 51만 명을 기록 중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요일인 6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 방배동 자택 1층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곧바로 검정 제네시스 차량이 현관 바로 앞에 정차했다. 법무부 관용 차량이었다. 검정 양복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뛰어나와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며 조 장관에게 인사했다. 기자가 다가가자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나온 경찰들이 물러나라며 제지했다. 조 장관은 바로 차에 올라탔고 법무부 직원이 조 장관을 수행했다. 조 장관이 탄 차량은 30분쯤 뒤 서울 중구 정동의 옛 구세군 중앙회관 앞에 나타났다.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 됐다. 지난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가 이곳에 새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요즘 비례산수 근대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한국화 관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조 장관은 이 전시회를 관람하러 왔다. 조 장관이 차에서 내리자 시사인 기자 출신인 주진우 씨가 미술관 앞에서 조 장관을 맞았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였던 그는 현 정권 들어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서 새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조국 미술관 대표와 전시회 관람 6일 오후 조국 법무장관이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 미술전시회를 찾아 회화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날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해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미술관에 도착한 조 장관은 이 미술관 대표인 윤원열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과 함께 작품 관람 후 시사인 기자 출신 주진우 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국 미술관 대표와 전시회 관람 6일 오후 조국 법무장관이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 미술전시회를 찾아 회화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날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해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미술관에 도착한 조 장관은 이 미술관 대표인 윤원열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과 함께 작품 관람 후 시사인 기자 출신 주진우 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임규민 기자. 조 장관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술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오후 6시쯤부터 관람을 시작했다. 이 미술관은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입장 마감은 오후 6시다. 조 장관이 작품 관람을 시작했을 때 미술관 안에 다른 관람객은 없었다. 미술관 측에서 미리 관람객을 내보낸 것인지 원래 관람객이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장관 옆에 이 미술관 대표 윤원열 씨가 붙어 작품 해설을 해주었다. 윤 대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실 행사기획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2014년부터 3년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목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작품을 보면서 와 하며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윤 대표는 본지의 조 장관은 제 오랜 지인이라며 조 장관이 얼굴이 많이 팔려 주말에 오신다고 해서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주진우 씨도 제 후배라고 했다. 조 장관은 20분 정도 관람을 한 뒤 미술관 2층의 별도 방에서 윤 대표와 주 씨 2사람과 함께 저녁을 들었다. 미술관 측에서 초밥과 포도, 자두 등을 저녁으로 제공했다. 미술관 측은 1인당 1만 원 이상의 비용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7시 20분쯤 미술관에서 나왔다. 그는 윤 대표에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 위로가 된다고 했다. 조 씨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술관 방문 목적을 묻자 조 장관은 사적인 모임이라면서 타고 온 차량에 올랐다. 조 장관의 미술 작품 관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가 밝힌 대로 휴일에 사적인 모임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원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이날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공적인 일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무직인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라고만 했다. 더구나 이날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었다. 정 씨가 2차 조사에서 15시간 검찰에 머물렀지만 조사 열람의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사적인 나 홀로 관람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한원로 변호사는 본인 문제로 나라가 두동강 난 시점에 수행비서를 대동해 휴일 미술 작품 관람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보관하다. 정 교수에게 건네준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이 사라져 검찰이 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는 조 장관의 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오전 정 교수로부터 노트북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씨는 청문회 3일 전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정 교수의 동양대 PC는 검찰에 이미 제출했지만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노트북의 존재는 몰라 제출하지 못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김 씨는 또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할 때 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새 유심 칩을 넣어 차명폰 형태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씨 측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확인한 뒤 조 장관에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수긍하라. 조교가 한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에 컴퓨터를 가지러 갔던 때를 전후에 정 교수가 노트북을 자신의 차에 놔둔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를 받기 전에는 이를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노트북을 추적했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를 상대로 노트북의 행방과 통화 내용, 차명폰 사용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또 지난해 초 김 씨에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주요 투자처인 WFM의 군산 공장을 조용히 둘러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정 교수 자녀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이 펀드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정 교수는 단순 투자자라고 밝혀왔지만 그렇지 않은 정황과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정 교수가 내게 나중에 둘이서만 조용히 WFM 군산 공장을 둘러보고 오자고 제안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WFM은 코링크 PE가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업 1호를 만들어 2017년 11월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 PE의 블루펀드에서 투자받은 비상장사 웰스 C&T가 WFM을 껍데기로 삼아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하려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이런 제안을 한 때는 코링크 PE가 WFM을 인수한 직후인 2018년 1월께로 파악된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김 씨에게 남편 오촌, 조카가 WFM 군산 공장 건설 현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는데 차마 그럴 순 없다며 WFM이 2차 전지 회사라는데 좀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신이 운용사 코링크 PE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께 김 씨에게 내가 코링크 PE에 투자한 거다며 코링크 PE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링크 PE에 대해 알아본 김 씨는 회사의 경영이 사리에 안 맞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코링크 PE를 자꾸 얘기하는 정 교수를 보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나란 생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령이 조국 여배우 루머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배우 김성령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29일 온라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 역시 김성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여배우 최초 유포자인 유튜버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성령에 대한 논란은 전직 연예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유튜버 김용호 씨가 여배우 A 씨가 조국의 후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용호 씨는 나는 우파 기자라고 선언하며 몇몇 연예인들에 대해 좌파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김성령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 누구라는 제목으로 28분 분량의 방송을 내보냈고 김성령의 남편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이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여배우가 이미 이혼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김용호 씨는 또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증거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그를 대동하고 나타난 일이 있다면서 부산에 가서 다수의 취재를 했다고도 말했다. 김용호 씨의 방송에서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김성령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다. 때문에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성령이 조국 여배우의 연관 검색어로 등장했고 기사 댓글을 통해 김성령의 이름이 언급됐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 조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민영 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성령과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배우 김성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배우 김성령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온라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 역시 김성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김성령을 동영상에서 언급된 정치인 후원 여배우와 관련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